유시민 작가님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왜지 갑자기? 그래서 요거를 좀 화를 쫙 한번 돋우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혁적인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서신다는 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의료개혁이 안 됐냐? 네. 그동안에 의료개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원흉은 바로 유시민이다. 갑자기? 설마? 아니야,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한덕수, 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고치려 했는데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가 졌습니다. 어머나. 유시민 때문에 의료개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개혁적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개혁 참 힘듭디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웃긴다. 네, 슬슬 올라오잖아. 슬슬 올라옵니다. 아니 경제부총리가 의료 시스템을 갑자기 슬슬 올라오잖아요. 예. 아니 근데 반성하게 되던데 나는 이거 인터뷰 말 들으면서 예. 보시고 그때 이제 한덕수 씨가 제가 처음에 장관 될 때는 이해찬 총리였고요. 예. 장관을 하던 대부분의 기간은 한명숙 총리였고요. 네. 제가 장관을 맡기 직전에 한덕수 총리가 제가 이제 총리를 세 분을 모셨어요. 다 겹쳐요. 네. 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총리 되기 전에는 또 경제부총리였고 그 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이해찬 예. 총리가 계실 때는 그래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이고 다 저하고는 했네. 잘 지냈어요. 어. 이제 그 대학에 또 뭐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일을 잘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요? 네. 네. 그 총리로서 부총리로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잘 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고 그게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종 회의를 하면서 보건정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자부심을 그동안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터뷰를 딱 보는 순간 헛짓거리 했구나 내가. 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분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내가 만들었지? 이런 아니 당시에 논의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전혀 토를 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톤은 달았죠. 그래요. 어떤 방식? 톤은 달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제가 장관 임명 받자마자 쫓아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잖아요. 네.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을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당연지정제예요. 네,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니네 병원은 안 주는 가입을 안 시켜줄 거야.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돈을 몇 배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안 가겠지. 병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연지정제. 아. 이 당연지정제에 들어오면 의료 서비스 수가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이제 장관 고시로 정한 그 돈만 받아야 돼. 네. 이게 당연지정제. 당연지정. 미국에 이런 게 없어.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또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국민 건강보험 자체를. 왜요? 그래서 민간보험을 키우는 거예요. 민영아. 네. 둘 다 민영이에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또는 없애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약화시켜야만 네. 경쟁 이런 거 운운하는 거죠. 네, 민간보험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장했고 그걸 막은 게 유시민 작가님이라는 이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제 저는 원래부터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보건경제학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갖고 왔을 때 그 질문을 바로바로 했어요 제가. 이건 뭐 좋은 제안인데 생각해볼 수 있는 제안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라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 장관 마치고 끝낼 때까지 답 못 가져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맞아. 첫 번째가 총기. 기관이 총기 소유하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큰일 나. 두 번째는 미국 의료제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저는 작가님 화나게 하려고 이거 들고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 쪽 미국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네. 국힘 쪽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진짜 그러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유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그 얘기의 결론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그분은 대인이시라고 아무도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은 정책을 막 하니까 저분은 대인이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지라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교훈은 얻을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반대인 분도 있다. 진짜 왜 그러는